주정씨,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정신 좀 차려! 저 양반 수상에 분명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조심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새 사랑을 찾는다고 하면 핀잔을 주곤 하죠. 저도 그런 시선이 두려웠어요. 수정 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 제 공방에 찾아온 그 남자는 제 마음속에 봄을 가져왔어요.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일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5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해서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제 이야기가 증명해 드릴게요. 혹시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희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있어요.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요. 노년의 지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수정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어요. 지금은 안동에서 한지 공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살았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이혼하고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왔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며 오늘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고독과 불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한지를 만드시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손재주가 참 좋으셨거든요. 어릴 적에 어머니 옆에서 한지 만드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나도 어머니처럼 한지를 만들어 볼까. 이 작은 결심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발로 떠서 한지를 만들었죠. 손가락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한 장 한 장 만들어낸 한지를 보면 뿌듯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제가 만든 한지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노력 끝에 작은 성취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에는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수정 한지라고 이름 붙였죠. 처음엔 찾아오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지를 만들었어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들러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시기도 했고, 젊은 학생들이 한지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오기도 했어요. 작은 공방이지만 사람들과의 소소한 만남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공방으로 가서 한지를 만들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죠. 주말에는 가끔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가기도 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한지를 만들면서 느낀 건 인생도 한지와 같다는 거예요. 당나무 껍질이 두드림을 견디고 물에 풀어져 다시 태어나듯 저도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요. 한지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 공방에 한 남자분이 찾아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그분은 서예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좋은 한지를 구하러 왔다고 하셨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어요. 아름다운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11월 초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던 오후, 공방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나이는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실례합니다. 여기가 수정한지 공방인가요? 목소리가 참 편안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색 머리카락에 검은 옷을 입은 분이 서 계셨죠. 눈빛이 맑고 따뜻했어요. 그의 첫인상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오셨나요? 제가 서예를 하는데 좋은 한지가 필요해서요. 안동에 오니까 모두들 수정한지를 추천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을 박명수라고 소개했어요. 서울에서 서예를 가르치다가 최근에 안동으로 내려왔다고 하셨죠. 저는 한지 샘플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한지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며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정말 좋은 한지네요. 손맛이 살아있어요. 요즘은 이런 정성 들인 한지를 찾기 힘들어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한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우리는 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당나무를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이죠. 혹시 제가 한지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서예를 하다 보니 한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기꺼이 한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당나무 껍질을 삶고 두드리고 발로 떠서 한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요. 박명수 씨는 진지하게 지켜보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셨죠. 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시니 좋은 한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서예에 대해, 저는 한지에 대해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야 그분은 일어나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좋은 한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박명수 씨는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왠지 가슴이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좋은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다음에 또 오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후 박명수 씨는 다시 공방을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서예 작품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한지에 제 글씨를 써봤어요. 정말 좋더군요. 이건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건네준 작품에는 세월이 남긴 아름다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박명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방에 오셨어요. 때로는 한지를 사러, 때로는 그냥 차를 마시러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의 방문이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어갔어요.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명수 씨는 여전히 제 공방을 자주 찾아오셨어요. 어느 날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오셨죠. 날이 추워졌네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유자차예요. 한지 만들다 손이 얼면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마음씨가 참 고마웠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명수 씨는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일하셨대요. 퇴직 후에는 서예를 본격적으로 배우셨고 2년 전 아내와 사별하신 뒤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아내가 안동 출신이었어요. 생전에 고향에 가고 싶어 했는데 함께 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라도 아내의 고향에서 살고 싶어 안동으로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한 일, 그 후 안동으로 내려와 한지 공방을 시작한 일까지요. 수정 씨는 정말 용기 있는 분이네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박명수 씨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박명수 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 안동 하회마을에 전통 공연이 있대요. 함께 보러 가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네라고 대답했죠. 그날 하회마을에서 우리는 탈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한 외출이 참 즐거웠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박명수 씨가 서예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붓을 잡았지만 그분은 차분히 알려주셨죠. 붓은 이렇게 잡으세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박명수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살짝 닿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소녀처럼요. 그런 느낌을 잊고 살았는데 다시 느끼니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봄이 오자 우리는 함께 벚꽃 구경도 갔어요. 안동 강변에 핀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죠. 박명수 씨는 제게 벚꽃 한 송이를 꺾어 건네주셨어요. 수정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75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명수 씨에게 한지 만드는 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렸고, 그분은 저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셨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박명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수정 씨, 우리 같이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요? 당신의 한지와 제 서예 작품으로요. 그 제안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특별한 한지를 만들었고, 박명수 씨는 그 한지에 아름다운 글씨를 썼죠. 함께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었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소문은 그저 유령처럼 우리 사이를 맴돌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김영희 할머니가 공방에 찾아왔어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정아, 요즘 동네에서 말이 많더라. 너하고 그 서울에서 온 선생님 이야기 말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무슨 말들을 하는데요. 그 양반이 서울에서 무슨 사기를 치고 도망 온 거라는 말도 있고 너한테 접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는 소리도 있어.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박명수 씨에 대해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그분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돌아간 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박명수 씨가 공방에 오셨을 때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어요. 수정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박명수 씨의 따뜻한 물음에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금 피곤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박명수 씨가 나쁜 사람일까? 내가 속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간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몇몇은 수군거리기도 했고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네 이장님을 만났어요. 수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박명수라는 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나이 든 여자분들을 노리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장님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사람들은 우리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그날 저녁 박명수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정 씨, 내일 우리 전시회 준비 때문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혹시 시간 되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의심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죠.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네, 만나요. 할 이야기도 있고요. 다음 날 공방에서 박명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전시회 준비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문이 자꾸 올라왔죠. 결국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박명수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왜 서울에서 안동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그 질문에 박명수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슬픈 미소를 지으셨죠. 소문이 돌고 있군요.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온 진짜 이유를. 박명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제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안동 출신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안동으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얼마나 그분을 의심했는지 부끄러웠죠. 하지만 아직 모든 의문이 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점 수정 씨가 좋아지면서 제 슬픈 이야기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죠. 사람들이 박명수 씨가 서울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도망쳐 왔다고 해요. 그건 사실인가요? 박명수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내일 제 집으로 오시겠어요?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박명수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안동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죠. 문을 두드리자 박명수 씨가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수정 씨.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담하고 정갈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죠. 박명수 씨는 저를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박명수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안동 출신으로 19살 때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사진 속 여성은 아름다웠어요. 맑은 눈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어머니는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정부로 일하시다가 제 아버지를 만나셨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셨거든요. 박명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셨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죠. 선생님이 되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안동으로 돌아가자라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중년의 여성 사진이 나왔어요. 같은 분이지만 많이 늙어 보였죠.
어머니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쉽게 돌아가지 못하셨죠. 그러다 5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내 유골을 안동에 묻어달라고요. 박명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지고 안동에 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가족을 찾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 지역에서 한지 공방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래서 수정 씨의 한지 공방을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니와 연결된 무언가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박명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수정 씨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뵌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요. 어머니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그리고 박명수 씨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그분의 교직 생활 기록과 퇴직 증명서, 그리고 서울에서의 서예 활동 증명서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였죠. 이게 제 모든 것이에요. 서울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그분을 의심했는지, 그리고 그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해요, 박명수 씨. 제가 소문을 믿다니. 박명수 씨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당신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믿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명수 씨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젊은 시절 한지 공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구지? 저는 사진을 자세히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이름은 혹시 김미자? 박명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친구였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운명 같았죠.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함께 한지를 만들었던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안동의 친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친구가 수정 씨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오해가 풀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이후 박명수 씨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때로는 공방에서, 때로는 그분의 집에서요. 어느 날 박명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수정 씨, 우리 전시회를 크게 열어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한지와 서예만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함께요. 그 생각이 정말 좋았어요. 우리는 두 어머니의 한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별한 한지를 만들고 박명수 씨는 그 위에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글씨로 썼죠.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날도 많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수정 씨, 이 한지는 좀 더 두껍게 만들면 어떨까요? 먹이 더 잘 스며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박명수 씨는 이 글씨를 좀 더 크게 써주세요. 멀리서도 잘 보이게요.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도 더 가까워졌죠. 전시회 준비가 한창일 때 제 딸 미영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박명수 씨와 저희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딸의 걱정이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미영아, 엄마가 75년을 살아오면서 사람 보는 눈은 생겼단다. 박명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란다. 미영이는 반신반의했지만 박명수 씨를 직접 만나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인품과 진실된 마음을 느꼈나 봐요. 엄마,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했네요. 박명수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딸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전시회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함께 우리 어머니들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박명수 씨의 어머니는 안동의 작은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었고 제 어머니는 그 근처에 계셨죠. 우리는 두 묘소 앞에 함께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어머니, 미자 이모의 딸을 만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안동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박명수 씨의 말씀에 저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분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친구 아들이랍니다. 어머니가 저 하늘에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죠.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두 어머니의 한지 이야기 전시회는 안동문화센터에서 열렸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어르신들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심지어 서울에서 미술 관계자들도 왔죠. 와, 이 한지의 질감이 정말 특별하네요. 이 서예 작품에 담긴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죠. 젊은 시절 함께 한지를 만들던 두 친구의 인연이 수십 년이 지난 후 자식들을 통해 다시 이어진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박명수 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시회는 단순한 예술 작품 전시가 아닙니다. 두 어머니의 우정과 그 자식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김수정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어요. 이제는 우리의 관계를 모두가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박명수 씨와 저는 강가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정 씨,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지금처럼요. 함께 작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박명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5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박명수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결혼이요. 나이가 많다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수정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가슴이 떨렸어요. 75살에 다시 결혼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죠. 내 나이에 결혼이 맞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당신은 행복한가? 였어요. 그리고 그 대답은 분명했죠. 네,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박명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명수 씨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수정 씨.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먼저 아이들에게 알려야 했죠. 저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박명수 선생님과 결혼하기로 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기뻐요. 박명수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딸의 축복에 눈물이 났어요. 박명수 씨도 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그분의 아들도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대요. 우리는 큰 결혼식 대신 작은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안동의 작은 한옥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 준비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수정 씨, 이 한복 어때요? 결혼식 날 입으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박명수 씨가 보여준 연보라색 한복은 정말 예뻤어요.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보니 설레기도 했고 부끄럽기도 했죠. 결혼식 날 안동의 작은 한옥은 꽃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미영이가 서울에서 내려와 제 머리를 예쁘게 해주었고 박명수 씨의 아들 준호 씨는 아버지의 한복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죠. 엄마, 정말 예뻐요. 신부 같아요. 미영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75살의 신부라니 참 신기한 일이었죠. 결혼식은 간소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이장님이 주례를 서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 관계를 의심했던 분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두 분의 만남은 정말 특별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장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박명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박명수 씨의 한옥으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 공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박명수 씨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저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어요. 함께 산책을 하고 각자의 일을 한 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하니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결혼 한 달 후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노년의 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한지와 서예를 가르치는 거였죠. 나이 든 사람들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박명수 씨의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동네 노인정에 포스터를 붙이고 지역 신문에도 광고를 냈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는데
첫날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저도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손주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다양한 이유로 오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저는 한지 만드는 법을, 박명수 씨는 서예를 가르쳤죠. 어르신들이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졌어요. 물론 가끔은 다투기도 했죠. 박명수 씨는 조금 꼼꼼한 성격이라 저의 자유로운 스타일과 충돌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금방 화해했어요. 미안해요, 수정 씨.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생각이 짧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어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어요. 결혼 6개월째 되던 날, 박명수 씨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주도 여행이었죠. 우리 신혼여행 한번 제대로 가봐요. 제주도 가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젊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여행 갈 시간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혼자 가기 두려웠거든요. 제주도에서의 5일은 마치 꿈 같았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75살에 처음 해보는 경험들이었죠. 박명수 씨는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다 알아봐 두셨더라고요. 박명수 씨,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한 말이었어요. 박명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정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노년의 예술학교를 더 확장해서 전국의 노인들에게 예술의 즐거움을 알려주자는 거였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박명수 씨의 말에 저도 크게 공감했어요.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과 협력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한지와 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도 출판했죠. 7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출연했죠.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75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요. 인터뷰어의 말에 박명수 씨가 대답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랑하고 꿈꾸는 건 언제든 가능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많은 편지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었죠.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열어주기를 바랐어요. 함께하는 모든 날이 소중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큰 행운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오늘로 저와 박명수 씨의 결혼 1주년이 되었어요. 76살의 나이에 1년 동안 새로운 사랑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그분을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노년의 예술학교는 이제 안동 전역에 알려졌어요. 매주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도 열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어요. 7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저희 부부의 작품과 학교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했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놀랐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대학생이 저희에게 해준 말인데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이가 들다 보니 건강 문제도 가끔 생기고 박명수 씨도 지난 겨울에는 감기가 심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그때 정말 걱정했죠. 하지만 서로가 있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수정 씨, 당신이 옆에 있어 주니 금방 나았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보약이에요. 병원 침대에서 박명수 씨가 해준 말인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작은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전국의 노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는 책을 쓰는 거예요. 늦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함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들을 담을 계획이에요. 수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특히 외롭다고 느끼는 노인들에게요. 박명수 씨의 말에 저도 크게 공감해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과 열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75살에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습관 때문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까지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수정 씨, 앞으로 10년, 20년 더 함께해요. 100살까지 손잡고 살아요. 박명수 씨가 종종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남은 인생 그분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75살이라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외롭다고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가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박명수 씨와 함께 한지를 만들고 서예를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우리의 황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